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 중반의 이혼녀가 되어 지금은 일만 죽어라 하며 남자 보길 돌같이 하며 사는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가 딱 32이었는데 요즘 이 나이에 결혼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돌아보면 왜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했을까 싶은 후회도 되지만 그 덕에 일찍 철들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을 빨리 겪고 큰 탓인지 지금은 웬만한 일에도 웃어 넘길 아량이 생겼네요.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월급 받는 회사원이니 결혼하고 나면 제 인생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끝을 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제가 밖에 나가 일하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이라서 연애 때부터 관두길 대놓고 바랐거든요. 자기는 집안에 여유도 있으면서 왜 힘들게 일을 해? 내가 자기 집안이었음 일 안 하고 집에서 있을 텐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리고 그 돈이 아빠가 번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 우린 어렸을 때부터 워낙 경제적인 부분은 철저히 독립적이었어. 헤이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 아버지 돈이 자기 돈이지. 아직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난 아니야. 우리 부모님 옛날 사람 아니야. 자식 위에 다 희생하고 그러고 싶지 않대. 다 쓰고 가실 거라 그러더라. 근데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사실이 그렇잖아. 아빠가 번 돈이니 내 지분은 당연히 없지. 괜히 금수저 흙수저 하는 거 아니잖아.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도 복이지. 그 복을 왜 발로 차? 난 자기가 부럽다. 이때부터 썩어 빠진 남편의 생각을 읽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남편이 되려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 만나기 전부터 저에게 접근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들 속내를 감췄었거든요. 뭐 제가 가난한 집안 딸이었어도 저를 사랑해준다느니 몸만 오면 된다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거든요. 워낙 어릴 적부터 아버지 옆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다들 아무런 사심이 없는 척하다가 사업만 살짝 휘청였다 하면 금세 돌아서서 아버지를 손가락질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사람 보는 눈은 조금 키웠는데 그때 남편은 그런 유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시어머니를 못 알아봤는지 지금까지도 그게 제일 한스러울 뿐이에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약속한 시점에 명절이 찾아왔었는데 곧 뵙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인사를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 남편과 함께 선물을 골랐었어요. 그래도 양가 부모님께 비슷한 금액을 맞춰드리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아버지가 듣더니 그래도 처음 인사하러 가는 건데 그 정도론 성의가 부족하지 않니? 조금 더 하는 게 어때? 근데 너무 또 과하게 하면 서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건 아빠가 허락 못한다. 좀 더 신경 써서 해가도록 해. 아이 아빠 그 사람하고 같이 맞춘 거란 말이에요. 서로 조금씩 더하다간 너무 과해지면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해. 그럼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하고 아빠는 아빠 성의껏 따로 보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곧 사돈이 될 집인데 어떻게 그것만 딸랑 보내채면 구겨지게. 알았어요. 아빠 그래도 너무 비싼 건 안 돼. 알았지? 너도 참 내가 뭐 금괴라도 들고 갈까봐 걱정하지 마. 아빠 선에서 아이 맞게 할게. 서로 가족이 되는 건데 우리 쪽에서도 당연히 성의 표시는 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아버지는 따로 비서를 통해서 귀한 꿀하고 송이버섯을 보냈더라고요.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말은 안 해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를 불러서 새아가 내가 정말 말로는 못 전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꼭 전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잘 받으셨으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자연산 송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 먹어봤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 우리 우식이가 이렇게 좋은 집 딸을 만나서 덕분에 내가 호강을 다 본다. 그나저나 우리는 뭘 준비한 게 없어서 이거 염치 없고 죄송스러워서 어쩌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뭐 바라고 하신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아버지가 워낙 발이 넓으셔서 전국에 아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종종 또 드린다고 하시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걸 해줘봤자 사돈 어르신들한테는 다 별로일 것 같고 고민돼서 나도 사돈 어른께 뭐라도 꼭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쩌지. 정말 괜찮은데요. 어머님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 정말 그럼 안사돈도 같이 일하시느라 밥 해드시기 힘드시지. 아무래도 그렇죠.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바쁘셔서요. 아이고 그럼 잘됐다. 내가 정성으로 답을 해야겠네. 그렇게 시어머니는 손수 며칠 동안 끓인 사골곰탕과 반찬에 전까지 잔칫날처럼 음식을 만들어선 저희 아버지 회사로 보냈더라고요. 그걸 받고 저희 부모님 또한 너무 좋아하시며 우리 집하고 시댁하고 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반찬들도 하나같이 맛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특히 저희 엄마는 사돈 간에도 서로 잘 맞는 관계가 있다며 사는 게 비슷하고 다르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도 양가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서로 오가는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사돈 간의 사이가 좋으니 남편하고 저도 결혼 전부터 안심이 됐죠. 양가 부모님끼리 서로 다 좋아하시니까 결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살면서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나도 그래. 반대하는 결혼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일인데 우린 정말 축복받았다니까. 어르신들 다들 너무 잘 지내시니까 마음이 놓여. 내 주변에서도 보면 양가 부모님들끼리 서로 안 맞아서 파혼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두 집이 만나서 한 집안이 되는 거니까 이래서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 봐. 고부 갈등이라 했지.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역시나 신혼생활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이어 결혼을 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희 부부한테 신경을 써주시는 것보단 저희 부모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바쁜 저희 엄마를 대신해 반찬을 해다 주셨는데 말로는 저희한테 줄 반찬을 만드는 김에 조금 더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더니 김치까지 해주시기 시작했죠. 그걸 받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또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당연히 처음엔 시어머니의 정성도 있고 마음도 있으니 거절을 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부모님이 맛있게 잘 드셨다는 말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자주 저희 부모님께 반찬을 해다 주시니 저희 부모님 또한 매번 빈통을 보낼 순 없었고 인사치레로 또 뭘 사서 보내드리곤 하셨어요. 남들은 명절이나 한 번씩 할 법한 인사치레를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선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연락이 와 다음 반찬에 대해 묻곤 했어요. 이런 피곤한 일들이 지속되니 제가 중간에서 그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았죠. 세아가, 저번 주에 내가 해드린 그 꽃게탕은 사돈 어른들이 어떠셨다니? 그거 괜찮으셨다면 내가 한 번 더 해드릴까 하는데 요즘 꽃게철이라서 있을 때 먹어야 돼. 어머님, 말씀만은 너무 감사드린데요. 이제 저희 부모님께 반찬 해드리는 건 그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매번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어머님도 힘드실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고요. 그동안 너무 맛있게 잘 드셨대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 말씀 없으셨잖니? 혹시 내가 해드린 음식이 맛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거니?
사돈 어른들도 그만해달라고 하신 게 정말이야? 네, 어머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받는 게 제가 봐도 매번 서로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서요. 난 아무 부담도 안 느끼는데 부담이라면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뭐 사다 주는 걸 말하는 거니?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니 누가 보면 내가 사달라고 하는 줄 알겠다. 내가 뭐 그런 거 바라고 반찬 만들어주는 사람처럼 말을 하네? 너희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잘 산다고 나를 무슨 거지 취급하는 거야 뭐야? 내가 뭐 너희 집한테 잘 보이려고 반찬 해다 준 줄 알아? 다 잘 지내보려고 해다 준 거였어. 시어머니는 제 말에 발끈하며 화를 내셨고 본인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두 번 다시 저희 부모님과 제게 뭐 해다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어깃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일인지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제 앞에선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대변은 조금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다며 되도록이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말고 돌려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게 파탄이 나버렸어요. 시어머닌 정말 딴 사람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고 그간 보였던 모습들은 결혼까지 가게 만들었던 목표나 다름없던 것 같았어요. 예, 지금 당장 집 비밀번호 좀 불러봐라. 어머님, 집 비밀번호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왜긴 왜야? 불시 검문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문 앞에 어른 세워놓지 말고 빨리 불어.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미리 와서 이실 찍고 빌어라. 어머님, 너무 갑작스럽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집 개판으로 해놓거나 네 남편 잘 챙겨주는지를 말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이했잖니? 일부러 제가 없는 시간을 확인하고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불시 검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제 목을 조르더라고요. 저는 직장에 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 앞에 있다고 불통 터지게 전화가 오는데 하는 수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역시나 제가 퇴근을 하고 불이 나게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마루 한가운데서 팔짱을 딱 끼고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 어쩜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니? 아니 살림은 여태 하나도 안 배우고 시집 왔니? 아직 가구가 다 안 와서 집이 조금 어수선해서 그래요. 아, 결혼한 지 6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도 가구가 안 왔다는 게 말이 돼. 제가 평일에는 일하느라 가구 보러 다닐 시간이 안 돼서 겨우 주말마다 가구 보러 다녔는데 그러면서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예약한 가구들이 좀 늦는다고 했고요. 아이고, 뭐 얼마나 대단한 가구들을 샀길래 그렇게 늦는다니. 암튼 너나 너희 집이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너는 이 모양이고 너희 집 부모님은 순 나한테 받아먹기만 하고 송이버섯 달랑 몇 개만 보내주니.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내가 눈 질끈 감고 결혼만 시키면 팔자 좀 펴질까 했던 건데 이건 무슨 빛 좋은 개살구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구 다 들어오면 깨끗이 잘 해놓고 살게요. 어머님 걱정 안 하시도록요. 그건 너나 잘하시고요. 네, 무섭게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내 집이니까 너나 잘하라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앞으로는 안 되겠어. 벌금 제도를 도입해야지. 벌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나 너희 부모님이나 아오이가 계속되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데 이게 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제부터 벌금으로 네가 잘못한 걸 매길 거다. 내가 니네 집 보고 청소한 데 있고 우리 아들 안 챙긴 게 발견되면 아삭 다 벌금 매길 거야. 이렇게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내가 하나씩 다 고쳐주고 좋은 말로 하면 네가 듣기나 하겠냐고.
너희 부모님처럼 손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겠지.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반찬 해다 드린 것까지 싹 다 싸잡아 저한테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 괴롭힐 작정을 한 것 같았어요. 집이 행하니까 치울 것도 없을 정도로 말끔한 집이었는데 억지로 그런 이유를 만드는 게 역시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중간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본인 엄마가 깔끔해서 그렇다며 우리도 이왕 사는 거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면 좋은 거 아니냐 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하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남편 반응에 저도 화가 났죠. 어쩌면 이미 그런 속셈을 같이 계획했던 거라 천하태평한 태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며칠 뒤 시어머닌 집을 불쑥불쑥 아무 때나 찾아와서는 화장실 타일에 물때 5만 원, 창틀 4개 먼지 10만 원, 행주랑 수세미 상태 5만 원, 그리고 침대 틈 먼지 5만 원. 어머님, 지금 벌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르는 얼굴을 해? 얘가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이건 아니죠. 얘 좀 봐, 눈 커지는 것 좀 봐. 어른 앞에서 이 집을 저 혼자 치우고 사는 것도 아닌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머님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게 불쾌해지려고 해서 그래요. 뭐? 불쾌해? 시어미가 이야기하는 게 불쾌해?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기어올라. 너 뭐 믿고 나대? 니네 부모 돈 믿고 그렇게 나대는 거야? 어머님,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타당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쭈, 이게 말대꾸를 하네. 내가 네 아랫사람이야? 저는 바른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가정은 같이 꾸리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한테도 벌금 제도가 적용돼야죠. 제 논리 있는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씩씩대기만 하셨어요. 그리곤 집 밖을 나가면서 저보고 두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본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그때 돼서 살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 엄마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버지 회사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떴다는 연락이 없고 그 기사의 주인공이 저희 시어머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흥분돼 있는 엄마를 진정시켰어요. 우리 부부가 네 시어머니한테 갑질을 했다고 돈으로 부려먹었다고 기자한테 제보를 했단다. 우리가 식모 부리듯 반찬 만들라고 시키고 맛이 없으면 욕하고 그 반찬을 다 갖다 버렸단다. 우리가 언제 그랬니? 네 신모가 먼저 우리한테 반찬해서 줬지 우리가 해달라고 시켰냐고 하니 우리 시어머니가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저는 엄마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바로 기사를 찾아보니 저희 아버지 얼굴은 모자이크로 해놓고 회사 이름은 이니셜로 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예 저희 집을 물 먹이려고 작정을 한 듯 했어요. 저는 바로 그 인터넷 신문사에 연락을 해 내가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보라고 당장 기사를 내리라고 따졌어요. 그러니 그 신문사에서도 본인들은 프리랜서 기자한테 기사만 받아서 올리는 거라며 관련이 없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당장 기자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자와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 기자 또한 저희 시어머니에게 증거를 다 받아보았다며 자기는 팩트로만 기사를 쓴 거라고 억울하면 고소를 하라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면 기사 내릴 거냐고 물으니 그러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런 짓을 하셨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본인이 그런 대우를 받아서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써달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되려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증거 있냐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지금 저랑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을 하고 있다며 말 하나 뻥긋 잘못하면 협박으로 이것 또한 기사를 낼 거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따지니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기사가 났더라고요. 똑같은 기자가 쓴 기사였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협박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남편한테까지 저는 난리를 쳤는데 되려 남편은 자기 엄마를 함부로 대했다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도 여태까지 저희 집안에서 은근히 무시를 당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참았는데 자기 부모한테까지 이러는 건 참을 수가 없다며 이혼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고 그 기사로 저희 아버지 회사는 주식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협력업체에까지 소문이 돌면서 평판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 일로 저희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는데 저희 부모님이지만 평생을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해보셨으니 그 타격도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억울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회사에도 법무팀이 있으니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니 아버지께서는 괜히 긁어부스로 만들지 말고 일을 크게 키우지 말자고 하였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가 승소를 하겠지만 법적으로 다투는 시간 동안 그 기자는 계속 오보를 낼 거고 오버가 나갈 때마다 회사 이미지는 계속 추락을 할 거라며 어차피 저희 남편도 이혼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이미 시댁 측에서는 위자료로 돈을 원하는 거라고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저 때문에 아버지 회사와 가족들이 악영향을 끼쳐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남편 놈은 부당대우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걸며 너네 집 돈 많잖아. 네 앞으로 40억 정도 되는 주식도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자를 주면 되겠네. 우리 엄마 너한테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하려면 그 돈도 부족해. 결국 이거였니? 나랑 결혼한 이유가 이 찌질하고 못난 놈아. 그렇게 살지 마. 너랑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너 천벌 받아. 내가 다른 건 손 쓸 수 없어도 이혼 소송만은 절대 안 줘. 너한테 단 1원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렇게 저는 더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혼 소송으로 1년 조금 넘은 결혼 생활을 청산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한테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 남편에게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고 난 뒤 휘청해진 아버지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알바로 플로리스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수업을 듣고 지인이 많다 보니 결혼식장에 바쁠 때마다 일손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초보기는 했지만 저를 찾아주는 곳이 있으면 돈 벌 생각에 무조건 달려가서 일을 했죠. 그렇게 그 일을 꾸준히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한 결혼업체에서 일이 들어와 호텔로 꽃장식을 하러 갔는데 호텔 입구부터 결혼식장 입구까지 화환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부잣집 자제들이 결혼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결혼을 하고 꽃장식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집안 자제들이구나 싶어 신부 대기실과 식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이전 시어머니가 서 있는데 꽃을 들고 있는 손까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신랑 이름을 찾아보니 역시나 전 남편의 이름이 떡하니 써져 있었는데 그때가 이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벌써 새 장가를 가고 돈 많은 여자를 물어 결혼을 한다는 게 뭔가 뒤가 구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언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혼자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신부가 대기실로 들어왔더라고요.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 것 같았는데 이 여자는 저 두 인간들의 진짜 얼굴을 알고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상냥하고 배려가 많았는데 저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얼굴을 숙이고 밖으로 나왔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며 가며 사람들이 신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신부 또한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여자더라고요. 순간 저는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오늘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식이 시작하자마자 다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탈의실에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넣어놨어요. 그 결혼식이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라 1부랑 2부가 나눠져 있는데 2부 때 혼주랑 신랑 신부 모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들 탈의실을 쓸 테니 뭐라도 나올 거란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인간들의 진짜 모습을 밝히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손까지 덜덜 떨며 초조하게 제발 뭐라도 나오길 기다렸고, 저 멀리서 1부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뒤 1부가 끝나니 이전 신부가 먼저 나와 탈의실이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곤 곧이어 전 남편도 대기실로 따라 들어가는데 그 둘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신부가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신부가 들어가는 걸 보자마자 바로 대기실로 따라 들어갔고 신부가 탈의실에서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2부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온 신부는 절 보자 깜짝 놀라며 여길 왜 들어오셨냐고 하길래 저는 그 신부를 붙잡아두고 기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설득을 하였어요. 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같이 신부님 생일 가장 좋은 날 제가 초를 치게 됐네요. 하지만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혹시 지금 남편분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그쪽이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혹시 제 남편을 아세요? 네, 아주 잘 알죠. 제 전 남편이었으니까요. 네, 전 남편이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전 남편이라니요. 저희 오빠가 그럼 결혼을 했었다고요? 그 사실도 모르시고 계셨나 보네요. 저 인간이 재혼하는 거라고 말 안 하던가요? 저랑 저 인간 이혼한 지 6개월이나 됐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새 장가를 가는 게 저도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6개월이나 됐다고요? 저는 오빠랑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럼 유부남이었을 때 저를 만난 거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럼 여태 저를 속여온 거잖아요. 따져보니 전 남편 놈은 저랑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이 여자를 만났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였죠. 이런 부잣집 딸을 만났으니 저한테 누명을 씌워 저희 아버지를 콩밥 먹이려고 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있는 그 여자에게 잠깐만 있어보라고 들려줄 게 있다며 탈의실로 들어가 제가 몰래 숨겨놓은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고 그 안에 녹음된 이전 시호와 전 남편의 대화를 들려주게 되었어요.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다면 그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그 둘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마어마한 대화를 나눴고 어마어마한 계획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 신모는 자기 아들이 탈의실로 들어오자마자 지금 신부와 신부 부모 욕을 하며 우유 졸부들 주제아 꼴에 있는 척은 더럽게 한다. 화는 왜 저렇게 많이 받아서 우리 집이랑 비교되게 개쪽을 줘. 엄마 원래 졸부들이 저런 데에 집착해. 그래도 돈 있는 집 딸이니까 된 거 아니야. 이번에는 잘 좀 해서 우리 돈 좀 잘 뜯어내보자. 엄마도 이번에 한몫 챙겨야지. 저번처럼 한 푼도 못 뜯어내면 되겠어. 그래야지 나도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좀 뜯어내게. 어디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 달라고 해볼까봐. 암튼 너도 네 마누라 세뇌 좀 잘 시켜봐. 아직 어리니까 세뇌 금방 당할 거야. 미리미리 재 꼬셔서 자기 아버지 돈을 가져오게 하란 말이야. 그래야 너도 편하잖아. 걱정 마. 엄마 나도 그럴 계획이 없으니까 장인 재산제 앞으로 조금씩 다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재 없애버리면 다 내 거 되는 거잖아. 그때까지 싹 다 옮겨놓으려고 그리고 나서 또 계획을 세워봐야지. 그래 이번에는 진짜 잘해봐라. 절대 들키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중에 없애버린다는 말이 제일 소름이 돋았는데 어쩌면 그게 나였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부 또한 그 둘의 대화를 듣고 나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잘 결정해요. 내 선택 하나 때문에 평생 애를 쓰고 마련해 놓은 거라 내 가족들까지 다 무너질 수 있고 그쪽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나도 당해본 사람이라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그쪽이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는 그 신부를 위로하며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했고, 그 신부 또한 입술을 꽉 깨물며 당장 이 사실을 다 밝히고 결혼이고 뭐고 싹 다 뒤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신부를 위해 옆에서 돕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탈의실에서 나오지 않는 신부를 전 남편이 찾으러 왔더라고요. 신부의 이름을 부르며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는데 저랑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보더니 경악을 하며 저를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신부가 전 남편 얼굴에 손을 올리며 욕을 하고 밖으로 나가 식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건네받은 제 핸드폰을 마이크에 대서 녹음된 내용을 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부 부모에게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까 하는 각원인 두 모자의 대화에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신부의 부모님은 이전 신모를 노려보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소리를 쳤고요. 결국 신부 측 가족들은 모두 나와서 하객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고 이전 신모와 전 남편은 신부 부모에게 변명을 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때 제가 그 인간들 앞에 나타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쭉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 이전 신부도 본색을 드러내며 제게 삿대질을 하고 미친 여자의 말을 듣고 파혼을 하는 거냐며 파혼은 절대 안 된다고 차라리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드러눕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녹음한 걸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이전 신부에게 신고하라고 했어요. 니들 같은 쓰레기 사기꾼들이 더 큰 벌을 받지 내가 받는 벌은 벌도 아니라고요. 그 말에 이전 신부는 제 머리 끄덩이를 잡고 오늘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는데 저도 그런 이전 신호를 똑같이 폭행으로 맞고소했어요. 그 후 저는 전 남편의 아내가 될 뻔한 그 여자의 부모님의 도움으로 변호사까지 공짜로 선임을 받았어요. 자기 딸의 인생을 구해줬다는 명목이었죠. 그래서 이전 신모와의 고소건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몰래한 녹음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였고 이전 신모가 제게 손을 올린 건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절대 합의는 없다고 하여 결국 이전 신모는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전 남편 또한 사기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로 벌을 받게 되면서 전 남편의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사람의 탈을 쓰고 악마의 짓을 하고 다녔으니 뿌린 대로 거둔 거라 생각을 했죠. 이렇게나마 저희 가족과 아버지 회사에 대한 원한을 푼 것 같아 몇 년 동안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길로 저는 더 이상은 전 남편과 이전 신모와 엮이는 일은 없었고 그 여자와도 연락하는 일은 없었어요. 좋게 만난 인연은 아니었으니 거기까지만 연락을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았죠. 그 이후 저는 제가 잘 사는 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제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알바로 하는 플로리스트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번 꽃길을 만들 때마다 제 삶도 이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이런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